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진희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우리 이틀만 참으면요. 네, 드디어 3월 2일이 옵니다. 네, 계약하고 입학하고 하는 시즌이 오는데요. 어머님들 이제 오전에 차 한잔 하실 여유는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계약을 맞이해서는요, 제가 오전에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 오늘은요, 제가 어머님들 신학기 맞이해서 사실 영어에서는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독해 부분, 이거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제가 영어 독해, 영어에서 사실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 학습, 제가 이제 학습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초등 시기에 사실 독해의 기본기를 잡아 놓으면 중고등학교 때 가서는 거기에 살을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 살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는 어휘고요, 하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살을 잘 붙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탄탄하게 수능까지 독해력으로는 승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초등 시기에 해줄 수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번. 자, 이거 조금 무식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자, 1번은요, 닥치는 대로 읽는다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읽어야 돼요? 또는 독해 문제집 어떤 거 풀어야 돼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독해 문제집에 나와 있는 글도 글이고요. 그리고 영어 책에 나와 있는 글도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로 되어 있는 문장, 그리고 그게 확장된 문단,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읽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문해력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면 국어에서처럼 되게 깊이 있고 추상적이고 또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위해서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영어에서 특히 외국어에서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가장 기초 단계 있죠. 문자 인식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는 모국어인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을 읽는 것. 한글의 자음 모음을 결합해서 읽는 그것부터가 문해력의 기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도요, 문자 인식, 파닉스를 하는 그 단계부터요, 우리 문자 인식의 단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학습의 단계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많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도 굉장히 많이 듣죠. 왠지 아세요? 인풋의 영역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입력하는 단계예요. 읽는 단계, 읽기의 단계도요, 입력의 단계입니다. 입력의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닥치고 많이 봐야지 답입니다. 그래서 1번은요, 무조건 집에 있는 어떠한 종류의 책이든 상관없어요. 영어 책이어도 되고요, 영상에 나오는 어떤 자막이어도 괜찮고요, 독해책에 나오는 지문이어도 괜찮고요. 심지어 듣기 스크립트에 나오는 그 스크립트도 우리가 듣지 않고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읽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닥치는 대로 읽히세요라고 하는 것에 조금 순화돼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를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으라고 하면 아주 저학년 때부터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브렉스나 링크 같이 이렇게 문제집, 독해 문제집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파인스도 다 끝냈고 이제 드디어 독해 문제집 같은 것들을 막 푸는데 거기에 이제 몰입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 3회, 주 2회 이렇게 나눠서 독해 문제집만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독해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런 글들은요, 형식이 대체로 비문학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문학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학이라고 해서 심오한 어떤 리터러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고 과거에서 현재로 또는 현재에서 과거로 이런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있는 그런 스토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집에 있는 영어 동화책을 꺼내서 읽어준다는 그런 행위들, 또는 잠자리 독서로 영어책 한 권을 읽어주는 그런 행위들이 갑자기 뚝 끊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의 어떤 그릇을 좀 확장시킨다라는 개념에서는요,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많은 양의 인풋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독해 스킬인데요. 이게 독해 스킬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걸 가지고 문제를 막 찍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글을 읽고 그리고 그 글의 주제가 뭔지, 정말 대주제가 뭔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독해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등 시기에는요, 우리가 모국어,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추상적인 것을 묻는 그런 핵심적인 것들은 잘 나오지 않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요 내용이 본문에 나왔는지 확인, 이 정도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독해를 위해서는 사실 영어에서는요, 대주제 있죠. 이 글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와 맥락,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어떤 글을 읽고 스토리를 읽고 또는 뭐 책을 읽고 해서 엄마한테 그걸 말로 설명해보는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알고 보면 다 독해 기술, 스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냥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그만 말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독해 스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초등 시기에는 요 스킬만 좀 가져가도 큰 수확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독해를 위해서는요, 모국어 바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초등 시기에 잘 잡혀있지 않으면 이 습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거의 잡기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은 자기 스스로 아주 큰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사춘기를 격하게 겪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위치나 또는 자기 자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아니면은요, 사실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는 어머님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초등 고학년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지금 방학이어서 너무 늘어져 있는 게 어머님들이 보기 싫으실 수 있지만 사실 개학하고 나면 학교에서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막 빠듯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학원까지 다니면.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독서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다른 활동들을 추가로 하면서 이 문해력을 확장시키고 독해력을 키울 만한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저는 차라리 이때 어휘랑 제가 문법은 중고등학교 때 가지치기를 해서 거기다 채워주면은 독해력이 훨씬 더 풍부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 시기에 갖추어야 될 것은요, 모국어의 어떤 어휘력을 좀 강화시켜 주시면 좋아요. 모국어를 글을 읽었을 때 아이가 전체적인 주제 파악이나 맥락의 이해, 그리고 약간의 추상적인 사고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요, 아주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외국어에 적용을 한다면 추상적인 사고는 빼고 전체적인 맥락까지 파악하는 것까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국어에서 우리가 한자어라든지 추상적인 어휘들 이런 것들까지 다 좀 섭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어휘 학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맥락이나 추리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국어에서 우리가 많이 해본 그 실력으로 사실은 외국어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독해력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어차피 같은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많이 들으면요, 어떻게 돼요? 말을 잘할 수 있게 되죠. 그것처럼 많이 읽으면 쓸 수 있게 돼요.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다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작가가 될 수는 없지만 아주 기초적인 글들은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어도 어느 정도 인풋이 많이 돼야 그 다음에 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독해력 기반을 갖추는 거, 이게 초등 시기에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 포인트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신학기 되면 반드시 요 세 가지 한번 포인트 체크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독해력, 신장에 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니쌤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